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지, 그 결과는 어떨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아무래도 언론보다는 훨씬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 탄핵소추위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예. 대통령 풀려난 뒤에 각하 주장이 지금 부쩍 늘었거든요.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각하 주장이 왜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각하 주장은 일단 법률의 영역에서는 설당이 없는 저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그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다 배척됐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또 선동들이 조금 난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장일 뿐이고 선동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법원. 여기서 법원은 직위원 판사를 얘기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 제기한 것과 탄핵 소추한 것이 모두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은 성립이 됩니까?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일단 팩트 체크 먼저 하면요.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과거에 그 법원에서 영장을 수차례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전제로 해서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 여부와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이고 네.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이제 네. 헌법재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에 좀 불분명하게 돼 있는 면은 있다라는 취지 정도.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가 네. 법원의 판단이었죠.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시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법문원이 불분명하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아, 그럼 표현도 다른 없습니까? 절차와 관련돼서 뭐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라고 했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게 있어요. 국회 측에서 일찌감치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빼버렸다. 즉 중대 변경이 생겼다. 네. 그러면 다시 국회로 보내서 다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탄핵 심판의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내란 행위라고 하는 그 사실관계는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그것을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이라고 하는 내란죄로 구성할지 아니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유연성으로 접근할지 이런 법률적 평가의 문제거든요. 이 지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알아서 평가할 문제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즉 탄핵 사유가 변동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주장 또한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 정확하게 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 인터뷰 때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워낙 막바지에 다시 한번 주장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어요.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잖아요. 예.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토요일 14일에 통과가 됐는데 네. 한 회기 내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네. 그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 회기 내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인데요. 예. 분명히 국회법상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회기가 아니었습니다. 12월 7일은 정기국회 기간이었고요.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2월 14일은 임시국회였습니다. 예. 회기가 바뀌었고요. 그 탄핵 사유도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동일 안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닌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한번 했었고 예. 회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임시회였다. 네. 이 말씀이네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지만 네. 풍부한 정보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해서 네. 선고일 언제입니까? 정말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정보는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보안이 좀 철저하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이미
변론 종결 2월 25일 날 이루어지고 14일 되는 시점이 지난주 아니었습니까? 14일 되면 우리가 선고할 거다. 예. 근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꼴입니다. 빠르게 선고해야 되고요. 오늘도 선고기일 통지가 안 됐어요. 만약에 내일 선고기일 통지가 된다면 통상례에 비춰보면 아마 금요일 정도, 그리고 오전에 했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정도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일 뿐입니다. 네,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금요일 오전으로 희망과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 물론 이미 늦어졌다 이 말씀이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변론 기일이 오늘 첫 기일이었지만 마지막 기일이 됐거든요. 네, 종결했죠. 예, 이 종결 처리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네, 관계가 있을까요? 특별히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굉장히 좀 지체되면서 답답한 마음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통상적인 법원 사건에서도 선고 기일이 이렇게 지체되면은 선고 기일 지정 신청서라는 것을 그 대리인 측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고 기일 지정 지정 신청서. 선고 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를 담아서 예,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헌재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형사 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건가요? 예, 의견을 예. 제출할 수 있고요. 예, 그런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예, 그런 정도의 심정입니다 지금. 예. 내일쯤 일정이 발표가 안 되면 한번 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군요. 예, 그것도 예.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곧 통지할 조짐은 안 보이나요? 뭐 부쩍 또 시중에 이러저런 의견들이 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의 기사들을 보면은 20일, 21일 목요일, 금요일을 좀 많이 예측하는 기사들이 지난주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너무나 불안해하시고 사회적 갈등도 좀 증폭되고 있어서 재판관들께서도 이런 지점들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의 기간을 지금 평일을 거치고 있고 네, 누군가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쪽과 네, 누군가는 의견 일치가 도저히 안 돼서 이견 차가 크다. 네. 그래서 길어지는 것이다. 네. 길어진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나 그 이유를 분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네.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회 측이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도 어쨌든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요. 법리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다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법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사건은 탄핵 사유 5가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인정돼도 사실은 중대성에 비추어서 파면 인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뭐 언론 인터뷰에서 등장하는 헌법 전문가, 학자들 네. 중에는 각하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 기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네. 다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분석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진영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각하 주장은 이미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다 한번 했던 주장들이고 배척된 주장들입니다. 예. 그 의미는 크게 두지 않고요. 기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면 헌재 연구관들 TF가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 TF에서 결정문의 초안은 거의 다 써놨다.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의를 해서 평결하는 절차만 남았다라는 네, 보도도 있던데 네. 사실 타사 언론 보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네. 확인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도 정확하게 이 흐름을 꿰뚫고 계시지 예. 못하니까. 예. 근데 이런 흐름과 보도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즉 그런 흐름과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네. 네. 판단하고 계세요? 선례를 좀 보면은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도 보통 평의 평결 절차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가지고 하는데 예. 결정문이 하나가 아니고요. 인용 결정문 초안, 기각 결정문 초안을 둘 다 받습니다. 예. 보안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단을 좀 방지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의 결정문 초안을 놓고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면서 어떤 결정문이 채택되느냐 그리고 그 채택된 결정문에
뭐 마지막에 가서는 자꾸 수정까지 해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단계는 아마 평의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평결 과정, 그러니까 결론을 모아나가는 과정 이 즈음에 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선고 기일이 통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을 전제로 한 초안, 기각을 전제로 한 초안이 두 가지가 함께 네.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걸 바탕으로 평의를 쭉 이어가는데 어느 쪽으로인가 의견은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지금은 인용을 전제로 한 그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평의를 막판 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래 그렇게 한답니까? 예, 지난번 탄핵 재판에서도 그렇게 예. 두 개의 초안을 놓고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보안 문제가 있고요. 예. 연구관들이 어떤 초안을 올리냐에 따라서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단을 좀 방지하는 재판관들의 예단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한쪽의 초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렇게 어떤 초안을 만들 때는 예. 평의 절차를 재판관들이 아닌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다 경청을 하고 그 뭐 회의록이랄까요? 이런 예.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사전에 심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제출하지 않습니까? 양측이 그리고 예. 증거들도 이제 검토가 다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기준을 잡아서 좀 정리하는 것 같고요. 그 평의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초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구관들이 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예.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첨삭하거나 혹은 예. 넣을 것, 뺄 예. 것, 예. 강화할 것, 예. 축소할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들으면 네. 될까요? 네. 예. 선고일 당일에 선고를 하는 그 시간도 꽤 걸릴 수 있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 사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쭉 뭐 주문을 먼저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네.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에 네. 따라서 네.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네. 흥미로운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고 방식이 뭐 법률에 규정된 건 아닌데요. 헌법재판 실무 제요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어떤 지침에 따르면은 그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아졌을 때는 이유를 충분하게 좀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 예. 또 만약에 좀 의견이 좀 갈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유를 좀 설명해 나가는 방식. 이렇게 좀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주문을 먼저 쭉 낭독을 하면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 판단하면 되고 네. 선고일 당일에 선고의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으면 네. 주문은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겠구나라고 네. 우리가 무게를 두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무게를 두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뭐 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헌법재판 실무 제요대로 어느 정도 해온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가능성 그렇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탄핵 심판 선고 날 아마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물론 네. 이것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네. 생중계가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시청자들은 어떤 걸 눈여겨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박근혜 탄핵 선고 당시를 보면은 그 사건 절차 경과를 먼저 조금 한번 좀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낭독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인용이 된다면 파면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주문을 낭독하는 그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 파면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에서 박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은 매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문을 시작할 때 시간인가요? 아니면 주문을 낭독 마무리하면 마무리하는 바로 그 즉시에 예를 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네. 한다라고 예. 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예. 생겼다는 거죠. 예. 이번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주문이 예.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그 문장이 끝나면 예.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고 재밌네요. 재밌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네. 많은 관심들이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떠오르는 건 이 정도. 예. 예, 그렇군요. 워낙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답답한 마음과 네. 불안한 마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희망하거나 기대하시건 간에 그걸 차치하고. 네. 지난 주말부터 제가 이제 거리에서 그 국민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의 내용들이 좀 달라졌고 톤이 달라졌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들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촉구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 기다려보자, 뭐 신중하게 판단하겠지, 잘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관의 이 분들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갈등도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 염두에 둬서 신속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신속한 판단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시점을 놓고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예. 항소심 선고일을 최대한 가깝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해석들은 또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전혀 무관한 사항을 엮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과연 바라는 것인지 이런 국정 혼란을 빨리 종식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내에서 평이나 평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좀 고려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결정에 국민적 신뢰를 갖다가 엄청나게 깎아먹는 네. 그리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면 결정이 되면 대선이 60일 이내 치러지기 때문에 네, 대선일까지 염두에 두고 그 시점을 고려해서 선고할 거라는 또 추측입니다. 네. 그것도 근거는 없는 주장일까요? 글쎄요, 뭐 60일 안에라고 하는 뭐 헌법 규정은 그것대로 뭐 준수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고 기일을 잡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신속하게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재 선고 이후에 전국이 상당히 걱정된다. 오히려 더 네. 분열이 심해지고 광장에서의 집회가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파면 결정이 나오면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탄핵이라 파면을 둘러싸고 진영 대립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언동과 행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좀 호소를 그런 지도부 차원 그리고 후보자들 차원에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신 걸까요? 승복을 해야 되고 하겠다 이런 네. 약속일까요? 저는 그 계엄과 내란 이 과정 그리고 이후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동들이 또 한 번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다고 보거든요. 탄핵 법정에서 했던 발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적어도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최소한 진정 어린 국민들 전체로 한 사과와 이 부분은 이걸로 내가 잘못했고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후의 과정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 국면이니 예. 합심해서 이 부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이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수용한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예. 예. 어떤 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밝혔고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본다라는 예. 말씀이네요. 대통령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탄핵법정에서 최후 변론 과정을 잘 들어보시면 여전히 윤석열은 자신의 어떤 계엄 내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복귀를 하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파면 결정이 나오면 정말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 직위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좀 양식을 갖고 좀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이 승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야기했거든요. 예. 최후 변론 쭉 들어보셨을 거고 예. 변론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 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법정에서 그런 그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복귀를 염두에 둔 발언 그리고 그 계엄과 내란에 대한 정당성 강변 이런 것들로 일관했거든요.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일관했습니다. 예. 재판 과정은 물론 마지막 최후 변론 그 과정 67분이었거든요.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요. 예. 여전히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혹여 결정이 나와도 저런 인식의 연장해서 어떤 언동들을 할까 심히 우려되는데 그렇지 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26일입니다. 네. 전망을 여쭙진 않겠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이셔서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다만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2심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향해서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라라고 네. 주문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팩트가 맞는지부터 네. 확인해 주시고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재판부의 기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신지를 네. 마지막 답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 주문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어떤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를 좀 특정해 달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했었나요? 차례 했고 예. 막판에 가서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최종 변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특정해 달라.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루는 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먼저 전제적으로 정리하고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이 재판 아닙니까? 예.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조차 항소심 재판 막바지까지 특정이 안 됐다. 재판부조차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전체가 흔들리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1심에서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을 좀 바로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측면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26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 날 항소심 선고 결과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 예측과 또 그동안의 여러 주장들을 한번 검증을 해봤고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내일 중에 뭔가 일정이 발표될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